전남 동부권에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 당국이 설 연휴를 앞두고 감염고리 차단을 위해 새로운 검사 치료 체계를 적용합니다.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허 시장은 오는 6월 재선 도전 의사를 밝혔습니다. 직원 갑질에 금품 수수까지 벌인 순천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위탁 계약을 수주했던 간부 직원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갑질 행각을 별다른 제재 없이 이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호남 표심 확보를 위해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쇄신책을 내놓은 민주당도 내일 광주에서 선대위 회의를 갖고 텃밭 지키기에 나섭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500여 명으로 1일 최다를 기록한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200명에 육박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에 정부는 새로운 코로나 검사 치료 체계를 도입하는 등 확산 차단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안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101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은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에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확산이 가속화되면서 다가오는 설 연휴 이동량 증가 우려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 서부권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주말을 기점으로 전남 동부권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 시군별로는 여수 16명, 순천 25명, 광양 17명, 고흥 3명으로 6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정부는 내일부터 전남을 포함해 광주와 평택, 경기 안성 등 오미크론이 우세화한 4곳에서 새로운 코로나 검사 치료 체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60살 이상 고령층과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증상자를 포함한 일반인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거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 병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받고 14일이 지난 백신 접종자는 기존의 10일이 아닌 7일로 자가격리 기간이 조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새로운 대응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대규모 유행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앞두고 감염고리 차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상혁입니다. 광양 한려대학교가 법원의 파산 선고에 따라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 한려대학교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대학 파산 결정과 법인 해산 선고에 따라 현재 파산 관제인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파산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올해 신입생도 모집하지 않고 재적 학생 470여 명을 인근 지역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광양 한려대학교 측은 1심 법원재판부의 대학 파산 결정과 법인 해산 선고에 불복해 항고했으며 2심 재판이 현재 고법에 계류 중입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 대부분이 이번 설 연휴에 휴무를 실시하고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가 최근 지역 내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 휴무와 상여금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4.5%가 휴무를 실시하고 80%가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휴무 일수는 5일 이상이 73%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업체들은 연봉제 시행과 경기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으며 휴무 실시 업체가 증가한 것은 교대 근무의 감소가, 상여금 지급 업체가 는 것은 정유 석유화학 산업의 경기 회복이 각각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박 2일 일정으로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며 표심 확보에 주력했는데요.
기득권 내려놓기 등 쇄신책을 내놓은 민주당은 내일 광주에서 선대위 회의를 갖고 맞불을 놓습니다. 뺏고 뺏기는 유권자를 향한 표의 전쟁, 호남 표심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아이파크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등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안전사고가 또 이렇게 일어나서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참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역대 대선과는 달리 달라진 호남의 표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 추세라면 당이 목표한 10%를 넘어서 20%까지도 가능할 만큼 호남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설 연휴에 맞춰 윤석열 후보가 직접 쓴 손편지가 호남 가구의 97% 정도인 200만 가구에 닿으면 진심이 느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겸허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호남의 미래나 일자리 그리고 이런 산업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거의 절반 가까운 지면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민주당은 고강도 쇄신책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와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에 2030 세대를 대거 발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030이 당당한 주권자로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체 광역기초위원회 30% 이상 청년이 공천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강도 높은 쇄신으로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것인데 내일은 중앙선대위 회의를 광주에서 갖고 텃밭 민심 회복은 물론 범민주 세력의 결집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6년 분당 당시 떠났던 인사들을 최근 복당시키고 골목 곳곳을 누비면서 호남 90% 이상 득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도덕성과 단일화 경쟁력 등 타 후보와 차별화된 장점을 무기로 2016년 호남 맹주의 기환을 노리고 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진보 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진보색이 강한 호남 표심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김현철 여수시민권익연구원 원장이 여수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원장은 오늘 여수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불통행정과 소극적인 정책으로 여수의 정주 여건은 악화하고 쇠퇴하는 도시로 전락했다며 시민들과 함께 대변혁을 이루어 여수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이어 소상공인 지원과 율촌 산단 기업 유치, 교통정체와 주차난 해결, 대학병원 유치 등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하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가보조금 유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허석 순천시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한 건데요. 직위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허 시장은 재선 도전 의사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오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 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시장은 신문사 대표 시절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인턴 기자 등에게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80여 차례에 걸쳐 1억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허 시장은 사건이 일어날 당시엔 신문사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재판부는 허 시장이 보조금 유용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이 수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며 1심과 같이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유용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금을 공탁해 피해가 회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장의 직위를 이용한 범행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허 시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천시정을 중단 없이 이끌 수 있게끔 해준 재판부에 고맙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사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만큼 도덕성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고 민주당 공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허 시장이 직위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 재선 도전이 확실해진 만큼 순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일부 인사들의 출마 여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도 순천의 갑질관리소장 연속 보도 이어갑니다. 갑질에 금품수수까지 했던 소장 A씨는 취재 결과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에서 위탁 계약을 수주하고 관리소 직원들의 인사를 관리했던 간부 직원이었습니다. 이 같은 A씨의 지위가 갑질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채용시켜주겠다며 동료 소장으로부터 금품까지 챙겼던 A씨. 취재 결과 관리소장 A씨는 최근까지 재직했던 D 위탁관리업체의 본부장이었습니다. A씨가 D 업체와 계약한 전남동부 지역 관리소들의 인사를 관리하던 간부 직원이었기 때문에 금품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취재진은 지난 11월에도 A씨가 D 업체와 계약한 아파트 관리소에 경비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다른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A씨가 면접관으로 직접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면접을 재촉하기도 했다는 게 목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면접 보러 온 경비들이 많았거든. 지체하지 말고 뒤에 밀려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해라, 진행을 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면접관한테요? 예. 뿐만 아니라 A씨는 본부장 자격으로 전남동부 지역 아파트들의 위탁 관리 계약을 수주하는 영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D업체 입장에선 금품 수수나 갑질 등의 비위가 있어도 지역에서 일감을 따낼 만큼 영향력이 있는 A씨를 쉽게 내치지 못한 것으로 주변인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계약 체결은 곧바로 업체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아는 피해자들은 혹시나 불이익이 올까 갑질 신고 대신 조용히 퇴사를 택했다고 말합니다. 총괄 이사인데 너희들 마음대로 되냐 이 말이라. 격리를 보다가 다른 아파트로 갔는데 면접을 보러 갔는지 못 오겠다는 소리도 소문도 들리고요. D업체는 지난 2019년 금품 수수를 계기로 A씨의 본부장 직함을 박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A씨가 다른 아파트 면접장에 있었던 건 맞지만 면접 결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본부장이라는 A씨의 배경이 직원들에겐 갑질 신고를 기피하도록 업체에겐 징계를 주저하도록 만들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오늘 전남동부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서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도 큰 추위는 없었습니다. 내일 전남동부 지역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여수가 2에서 9도, 순천 1에서 10도, 광양 2에서 10도, 고흥은 영하 1에서 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1에서 8도, 목포는 2에서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올라가지만 아침 공기가 여전히 차갑고 밤에도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 웅천초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일동 293만 6천 원, 국동 새마을 부녀회 회장 명행란회 회원 일동 3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장길마을 주민 일동 21만 원, 여수 임소희 김삼심 10만 원, 삼산면 대동마을 주민 일동 10만 원, 돌산읍 청솔 1차 아파트 이장 김영희 10만 원, 문수동 구영구차 주민 일동 6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어제 오후 차량 안에서 숨진 여성과 함께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50대 중국인 남성을 경찰이 살인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순천경찰서는 53살 남편 A씨가 52살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승용차에 불을 질러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A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의식을 회복하는 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여수시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1회 추경에 이어 1조 6,33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